아무튼 이렇게 마지막까지 비엔나는 끝없는 변화의 물결이 도시를 덮었고, 비엔나에서 활동하는 예술인과 건축가는 이 어떤 도시의 변화를 통해서 끊임없는 영감을 받아서 새로운 에너지를 창조할 수 있었습니다. 20세기 초에 비엔나에서 모더니즘이 꽃피운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클림트가 대표적인 비엔나의 모더니즘 주자이고요. 그가 활동했던 단체의 이름이 제체시온, 그 단어 뜻은 분리하다는 뜻의 어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을 분리파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기존의 관습과 공식에서 완전히 분리되겠다, 새로운 질서를 추구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제체시온 본부로 지은 이 건물은 마치 그 양파 같은 금빛 장식을 지붕 위에 얹어서 그 특이한 모습이 유명하고요. 이 제체시온 내로 들어가면은 지하에 클림트의 거대한 작품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비엔나의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예술가로는 에곤 슐레, 또 건축가로는 오토 바그너가 대표적인 인물로 꼽힙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카를교회 바로 앞에 오토 바그너가 만든 전철역 건물이 있어요. 자연에서 영감을 얻어서 유려한 곡선으로 완성한 전형적인 아르누보 건축물을 볼 수 있습니다. 독일어권에서는 이제 이 아르누보를 유겐트슈틸이라고 부르죠. 그렇게 20세기 초 제국의 마지막을 불사르고 1차 대전이 터졌고, 오스트리아는 1차 대전의 직접적인 당사자국이었어요.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암살당하면서 전쟁이 촉발된 거였잖아요. 결국 오스트리아는 이 전쟁에 직접적으로 가담을 했고 전쟁에서 패배하였고, 패전국이 되면서 오스트리아의 피지대 민족이 뿔뿔이 독립하면서 작은 나라로 위축되고 맙니다. 아까 설명드렸죠. 이것에 불만을 품고 옛날의 그 영광을 되살려서 하나의 거대한 독일인의 나라를, 게르만족의 나라를 만들고 싶어 했던, 망상에 빠졌던 그 사람, 바로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오스트리아 사람이었어요. 2차 대전 중에 오스트리아는 독일의 병합이 되었고 독일의 일원으로 침략전쟁을 벌였고, 2차 대전에서도 또 패전국이 되었죠. 패전국이 된 후에 독일로부터 분리되기는 했지만 어쨌든 오스트리아도 이 전쟁 행위에 직접적으로 가담했던 전범국이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승전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4개국에 의해서 분할 통치당하는 신세가 됩니다. 수도인 비엔나도 넷으로 나누어서 4개국이 분할 통치했어요. 당시 연합국위원회 본부가 설치된 곳이 사진으로 보시는 산업회관 건물이고 슈바르젠베르크 광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광장 바로 옆에 소련에서 비엔나 해방을 자축하면서 세운 소비에트 기념비도 있어서 마치 그 체코나 헝가리나 이런 동구권 국가에 가면 펼쳐질 것 같은 그런 동구권 특유의 모습도 비엔나에서 펼쳐집니다. 1955년 4개국은 분할 통치를 끝내고 오스트리아는 영구 중립국이 된다는 조건을 달고 주권을 회복합니다.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엔나는 화합과 평화의 상징성이 있어서 UN 오피스가 비엔나에 들어섰어요. 세계에 UN 오피스가 총 4곳이 있다고 하는데 비엔나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곳의 정식 명칭은 비엔나 국제시티, 비엔나 인터내셔널 센터고요. 줄여서 VIC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니면 UN 오피스가 있는 곳이니까 그 약자로 UNO, 그러니까 우노시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내부 견학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어서 나중에 외교관이 되고 싶다, UN에 들어가고 싶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필수적으로 들르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비엔나 국제센터는 현대에 들어서 새로 개발한 지역이에요. 시내 중심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강 건너편의 북쪽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전망대가 있는 도나우 타워도 바로 옆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또 관광차 찾아가도 즐길 거리는 많이 있습니다. 여름철에 날씨가 좋을 때에는 이 도나우 타워 부근 공원에서 열차가 다니면서 숲을 지나가는 그런 모습에 아이들도 또 특히 좋아할 만한 곳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이 도나우 타워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동안에 그 미션 임파서블 주제곡이 나오고 막 조명이 파란색이 됐다가 빨간색이 됐다가 막 이렇게 엘리베이터 내에 조명이 바뀌어요. 되게 뜬금없이 이 좀 긴박감을 주면서 올라가서 위에서 비엔나 전망을 볼 수가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시내 중심에서는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북쪽에 있는 곳이어서 앞서 보여드렸던 그런 역사지구의 궁전이나 뭐 성당이나 이런 곳들은 좀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주변에 있는 그 비엔나 국제센터, 유엔 오피스나 또 아니면 도나우 강변 주변의 그런 비엔나 풍경은 굉장히 잘 보이는 전망을 가지고 있어요.